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어딘가에 한 번쯤은 제 얘기를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런데 하소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사실 시댁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제 얼굴에 침뱉기인데, 말 안 하고 살면 정말 화병 걸릴 것 같아서요. 인생에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는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우리 남편에게 엄청 불만이 있다기보단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래 사돈끼리 자주 보는 거 아니라지만 정말 어쩜 이렇게 친정과 시댁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결혼했을 무렵 초반에는 우리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왜 그거 있잖아요. 시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이요. 그거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하셨거든요. 예, 영미야, 나는 너를 딸이라고 생각해. 내가 딸이 또 없잖아. 그러니까 너를 이제 앞으로 딸처럼 여기면서 살 거다. 우리 알콩달콩 예쁘게 잘 지내보자.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왜 결혼해서 어머니랑 예쁘게 잘 살아야 했던 걸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리바리했지만 저희 엄마는 이때 제가 잘하길 바라셨어요. 엄마는 시집살이 그렇게 심하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네 아빠도 일찍 우리 곁을 떠났고 그 뒤로 할머니나 고모 보고 산 적도 없어서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시어른들한테 잘하면서 살아. 예뻐해 주신다니까 감사한 일이지. 그래서 그냥 철석같이 엄마 말만 순진하게 듣고 따랐어요. 이른바 저도 착한 며느리가 되겠다는 병에 걸렸던 거죠. 그리고 제법 초반에는 어머니랑 잘 지내서 같이 쇼핑도 다녔어요. 어머니는 엄청 쇼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 백화점 푸드코트랑 여기랑 여기 층에 있는 매장 아주 좋아해. 너는 백화점 구경 안 좋아하니? 내가 립스틱 하나 사줄 테니까 같이 데이트하자. 이래서 몇 번 따라다녔는데 저는 본래 그런 치장하는 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니는 꽤 돈을 많이 쓰시는 듯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혼여행 후 시댁에 몇 번 들렀는데 그렇게 막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긴 했지만 작은 20평대 집이었고 실평수보다 좁게 나온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밤에도 대리운전하시고 꽤 바쁘셨고요. 저희 신혼집도 그렇게 넉넉하게 해주시지 못했고 우리도 근처에 브랜드가 없는 작은 아파트를 20평대로 얻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머니 씀씀이는 꽤 큰 편이었고 덜컥 5만 원짜리 립스틱을 선물해 주시고 할 때 약간 걱정스럽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저 이런 거 잘 안 써요. 이런 명품 브랜드 립스틱은 저한테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맞더라고요. 전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 주셔도 돼요. 제 말에 어머니는 부담 갖지 말고 받으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받아 챙기긴 했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저도 신혼 무렵이니까 꽤 시댁에 몇 번씩 갔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시작부터 어머니 흉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아무튼 60대가 넘으신 어르신이 낮에는 그렇게 백화점 구경하고 화려하게 두르고 다니시고 오후에 집으로 들어가셔서는 밥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땐 보다 못한 제가 몇 번 차렸어요. 어머니 이제 곧 있으면 아버님 퇴근하실 시간인데 남편도 이리 오라고 부를게요. 그래, 그래, 좋다. 명훈이랑 다 같이 먹으면 너무 좋지. 근데 뭐 만들고 치우려면 귀찮지 않니? 아유, 우리 그냥 시켜 먹자. 아유, 어머니, 여기 앞에 마트 있는데 제가 간단히 장 봐올게요. 저번에 보니까 아버님은 외부 음식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시더라고요. 아유, 그러게 말이야. 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입이 까다로워. 꼭 집에서 누가 해준 밥만 먹으려 든다니까. 피곤해 죽겠어, 정말. 아, 밥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을 것이지. 내가 명훈이 장가 보내놓고도 남편 밥 차리면서 살아야겠니? 하도 이렇게 씩씩거리시니 저도 바로 집에 가기 그래서 그냥 시댁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치우곤 했죠. 그러나 아버님은 또 제가 차린 식사를 좋아하시고 여러모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모르겠다. 당신도 며느리한테 좀 배워서, 이렇게 차려봐. 맨날 고구마만 삶아주고 귀찮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디서 그렇게 잘 먹고 다니는지 카드를 퍽퍽 긁고 다니는 거야. 솔직히 아버님의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낮에도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2만 원대 식사는 그냥 팍팍 긁으시면서 밖에서 일하고 오신 아버님한테 저녁 한 끼를 그렇게 차리기 싫어하셨어요. 암튼 이 부분은 위태하게 느껴졌지만 어디까지나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에 너무 어머니랑 같이 어울려 다녔던 걸까요? 어머니는 저랑 있는 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시면서 이젠 방향을 바꿔 저희 집으로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말이죠. 어머니 오늘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는 거실에 바로 옷을 내려놓고 편히 앉으시더니 리모컨이랑 이것저것 본인 집에서 보는 양 다 돌려보시는 거죠. 사실 저는 공부해야 되는데 무척 난감했어요. 어째서 이렇게 오신 모양새를 보니까 금방 집에 가실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저를 붙잡고 그렇게 아버님에 대해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아주 눈치가 빠르다, 영미야. 나 어제 네 아버님이랑 싸우고 나왔잖아. 아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나와버렸어. 근데 명훈이는 출근하고 없네. 명훈이는 아침 먹고 갔어? 네, 그럼요. 아까 찌개랑 생선해서 먹고 갔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또 얼굴을 찌푸리며 이러시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생선? 명훈이가 제육볶음을 엄청 좋아하는데 걔는 바닷가 쪽보다는 육지고기 좋아해. 다음에는 돼지고기랑 소고기 이런 거 막 볶아줘. 에휴, 손 많이 안 가고 그냥 구워주기만 하면 돼. 그럼 아주 잘 먹는다. 어머니도 참 웃기신 게 본인 아들 먹는 건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본인 남편한텐 엄청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노인네가 다 돼가지고 입맛도 짜져서는 툭 하면 그렇게 반찬 갖고 타박을 한다. 지는 뭐 지방이 없는 돼지고기 어느 부위로 불고기를 해달라나. 아유, 다 부산스럽고 싫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어? 그 근처에 5천 원짜리 백반집도 많더만. 왜 나한테 해달라는 건지 원. 내가 죽을 때까지 집 밥이나 해주려고 결혼했나? 참 이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슬그머니 아버님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뒷얘기에서는 저도 움찔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보고 이제 카드를 뺏겠다네. 자기가 줄 생활비만 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 나이 먹고 내가 돈 인질 잡혀가지고 눈치를 봐야겠어. 그러게, 진즉 내가 일 다닌다고 할 때는 그렇게 못하게 하더니,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나이에 어디 가서 일하고 돈을 벌겠어. 네 아버님, 일평생 그렇게 돈 갖고 사람을 쬐어대던 사람이야. 사실 어머니의 이런 말도 본인 아들이 있을 때는 안 하시고요. 꼭 저 혼자 있을 때만 와서 그렇게 아버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드리다 보니 저도 너무 피곤하고 따로 만나는 친구도 없으신가 싶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듣고 있어 보면 다들 사이가 또 안 좋아요. 되게 웃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평창동 옆편네는 시집 잘 간 덕밖에 없으면서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어디 백화점 아니면 안 보려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욕심이 넘쳐나니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말이야.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응? 이 나이에 이런 몸 가진 사람이 그렇게 흔하니? 근데 그렇게 남편 벌이 갖고 눈치들을 준다니까. 그리고 어디 사는 걔는 지가 무슨 강남이라도 사는 줄 알아. 아유, 아주 웃겨 죽겠다. 제가 볼 땐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열이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들이랑 빨리 화해하시지.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고 계신가 싶었답니다. 저도 어느 시점부터는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의 이런 방문을 거절했어요. 아침 8시부터 문 두드리고 들어오셔서는 밥 달라고 하시고 커피 달라고 하시고 누워서 TV 보시다가 거실에서 주무시고 점심때 나가서 밥 먹자고 그러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아참, 너 명훈이 혼자 보니까 아껴 써야 돼. 응? 돈 막 쓰고 그러면 안 된다. 내일은 집에서 해 먹자. 있는 거 가지고. 그러는 본인은 뭔데 아버님 밥 한 끼 해드리는 거 아까워서 귀찮아 하시나 싶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일 또 오겠다는 말을 쓱 덧붙이신 게 너무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정말 이 무렵 때 어머니는 수시로 우리 집에 오셨고 이제 어느 무렵부턴 전화도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없다고 서운해하니까 슬슬 불편감을 느끼셨어요. 남편에게 상담했더니 저보고 거절을 하라네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자기도 공부해야 되는데 별 수 없잖아. 어떻게 엄마를 옆에 두고 집에 누가 있는데 움직이겠어. 근데 그건 그냥 당신이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엄마 작작 오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저도 고민하다가 어머니께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때 약간 발끈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새삼 엄청 놀라웠습니다. 네? 어머니 서운하시다니.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당장 이걸로 취업할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저희 향후 계획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모양 빠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일일이 어머니를 설득시켜야 되는 걸까요? 게다가 어머니는 중간에 이상한 부분에서 저를 기분 나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이런 것도 일일이 허락받고 다녀야 되는 거냐? 어머니 오세요 하면 가고 마세요 하면 가면 안 되는 거고? 아유, 너만은 내 얘기 들어주고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너까지 이렇게 나를 섭하게 할 줄 몰랐다. 난 너를 내 딸처럼 여겼어. 어쩜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가 짬밥이 되고 사회 경험이 많았다면 이런 걸 잘 자를 수 있으려나요? 지금 제 마음 상태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땐 쩔쩔맸었죠. 그리고 그 뒤로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나빠진 상태에서 꽤 지지부진하게 얼굴을 계속 봐야 했답니다. 다만 이전처럼 자주 오시진 않았고 주말만 오시도록 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쉴 새 없었어요. 오죽하면 남편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기 엄마, 오늘은 아버지 집에 계시잖아. 같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구, 그 양반이야 혼자 잘만 있어.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무슨 개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잘만 있겠지. 그런 거 걱정할 거 전혀 없다.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점점 안 좋고 지치는 가운데 주중에 살림에 공부까지 하고 주말엔 쉬고 싶었거든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본 남편이 끝내 안 되겠어서 말을 하더군요. 저기 엄마, 영미 중개사 공부하잖아. 얘도 되게 바빠. 엄마도 나 장가 보내놨으면 이제 아버지랑 시간 좀 보내야지. 나도 영미랑 시간을 보내야 아기를 가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근데 말이에요. 와, 이 일이 이렇게 퍼질 일인가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참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이 말에 입술을 꽉 깨물고 인상을 쓰시더니 할 일이 생겼다면서 막 서둘러서 집을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한참 뒤에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대뜸 아버지께서 저를 막 야단을 치시지 뭐예요? 예, 세야가. 너 네 시어머니한테 무슨 서운한 말씀을 드린 게냐? 한창 사이좋게 어울리고 다니는 것 같더니 왜 이런 관계가 됐어? 그러지 말고 어머니가 너보다 한창 윗사람 아니냐? 네가 비위도 잘 맞춰드리고 기분도 달래드리고 그래라. 아버님,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머님께 제가 어떤 말씀을요? 저는 오늘 딱히 드린 말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아버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야단치시는 아버님보다 이렇게 뒤에서 이간질하고 조종하는 어머니가 더 역겹고 싫어졌어요.
너 정말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 아니냐? 네가 우리 명훈이한테 시어머니 오는 거 불편하다고 하소연했다며. 그걸 갖다가 남편을 시켜서 그렇게 말하게 하면 아들 엄마 사이도 나빠지고 네가 한 가정이 시집와서 그건 아주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말 맞다나 엄마가 아들 집에 뭘 그리 자주 갔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는 거야? 좌우지간 네가 어머니 기분 좀 풀어드려. 저는 이 전화를 끊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도 듣고 머리를 마구 헝클더니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결할 줄 알았더니 이건 왜 또 저한테 떠넘기는 거냐고요. 별 수 없어. 이건 그냥 영미 네가 엄마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서 또 나서면 일 더 커진다니까. 거봐. 엄마 울고불고 난리 났지?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투닥거려도 엄마가 저렇게 작정하고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하면 뭐라고 못해. 이번에도 그냥 영미 네가 딱 죽은 셈 치고 엄마한테 맞춰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이런 일로 사과하러 가면 할 거야? 그리고 도통 내가 잘못한 게 뭔지를 모르겠어. 앞으로 어머님 더 자주 드나드실 텐데 그럴 때마다 내가 참고 대접하라고? 저는 끝내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도 한숨 푹푹 쉬어대다가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꽤 냉전 상태가 있던 와중 저는 얼마 안 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마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진짜 푼수 중에 상푼수 같아요. 아이고, 잘 됐다. 있잖아. 나는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거 전혀 안 가리는 사람인 거 알지? 나는 그런 거 차별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그런 건 다 늑다리들이지. 그나저나 너무 잘 됐다. 요즘 그렇게들 태교 여행으로 동남아니 어디니 간다더라고. 우리 미리 비행기 티켓이라도 끊어놓자. 아니 세상에. 애초에 태교 여행 같은 거 갈 생각도 없었지만 누가 그런 걸 시어머니랑 같이 가나요? 어머니는 아주 당연하게 아버님은 빼놓고 본인만 따라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또 엄마를 말릴 수 없다고 하는데 와중에 저는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 물어보자. 이거 비용은 누가 대주는 거야? 우리 지금 그럴 여유 없는 거 알지? 당신이랑 나도 겨우 갈까 말까야. 난 사실 강원도 어디 1박으로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문제 없어. 비용 우리 보고 내라고 하시는 거면 나 못 간다고 할래. 그런데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한편으론 어머니가 정말 너무 철없어 보였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래. 손주건 손녀건 아무튼 경사니까 축하해주는 의미로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비행기랑 호텔 값은 내주신다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럼 아버님은 안 가시고? 어, 아버지까지 가긴 좀 부담스러우니까 돈도 그렇고. 근데 저는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임신을 한 게 왜 시댁이랑만 축하할 일인지. 저는 홀로 저를 키우는 친정엄마도 생각났어요. 저 한창 초기 입덧할 때도 엄마가 퇴근길에 와서 챙겨주곤 했는데 왜 아무런 덕도 안 끼친 어머니가 여기 끼시는 걸까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자꾸 그냥 다녀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집살이 안 해봐서 모른다고 하지만 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아무튼 그래도 어른들이 축하해주자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거기다 감사하게 또 내주신다잖니. 한두 푼도 아닌데 며느리 그렇게 챙겨주기 힘들지. 너도 그 김에 좋은 시간 갖고 와. 엄마, 내가 말했잖아. 그 자리에 우리 어머니도 따라간다니까? 어머니 벌써부터 거기 가서 마사지 받고 수영하고 뭐 먹으러 다니는 궁리만 하고 계셔. 누구네 집에 갔다 왔다고 나보고 일정도 짜래. 아, 임산부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받으려고 하는 게 말이 돼? 엄마도 여기서는 좀 난감했는지 더 말을 얹지 않으셨지만 하여간 저는 이 여행에 불만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이때 아버님까지 결국 제가 우겨서 모시고 갔답니다. 어머니는 죽어도 싫다는 거
제가 살아야겠어서 모시고 가자고 남편에게 우겼어요. 아버님이 비용을 저렇게 힘들게 일해서 다 대주시는데 왜 아버님을 빼놓고 가? 그리고 아버님이 계셔야 어머니도 붙어서 의지할 사람이 있고 같이 다닐 사람이 있지. 내가 아무리 안정기라고 하지만 가서 나도 내 몸 컨디션 어찌 될지 몰라. 그때마다 어머니한테 끌려다니고 어머니가 아들 아들 하면서 당신 데려가면 난 어떡해. 모두가 행복하려면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도 아버님 가셔야 돼. 이래서 아버님까지 다 같이 가게 됐고요. 결과는 멸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두 번 다시 해외로 떠나는 가족여행, 아니 시댁 가족여행 자체는 설계를 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가서 어머니랑 아버님은 사사건건 계속 다투셨고 우리에게 하소연하시고 아버님은 혼자 남아 짠해지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한 가지 저도 얻은 게 있다면 그나마 아버님이랑은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초반에도 본인 부인 말만 듣고 저한테 뭐라 뭐라 하셨는데 이때 여행 가시고 저를 다시 보셨거든요. 좌우지간 며느리 네가 고생이 많구나. 네 시어머니가 보통 까탈스럽고 사치스러운 게 아니야. 사실 여행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젊은 날 자기 고생했다고 질질 짜면서 명훈이네 부부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대준 것뿐이다. 여기 나보고 같이 오자고 말해준 것도 우리 며느리고 저 사람은 여기 와서도 저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으니 원.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태국 길가 한복판에서도 싸워서 가이드가 어쩔 줄 몰라 했고 마사지 받으러 가서도 사인 안 맞아서 싸우고 그냥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여행은 하지 말자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냈다 크게 다짐을 했었더랬죠. 심지어 중간에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어머니는 저를 막 부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영미야, 네가 가서 이것 좀 달라고 물어봐봐. 어? 아, 맞다. 이거 얼마고 저건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이거 해봐도 되냐고 해? 아니다. 저건 어떤가? 아우, 빨리 가서 좀 물어봐, 네가. 이러면서 옆구리로 자꾸 저를 툭툭 쳐대시는데 저는 오만 짜증이 다 나는 거예요. 아직 입덧이 완전히 다 가시지 않아서 속이 울렁거리고 동남아 날씨도 안 맞고 역한데 자꾸 끌고 다니면서 시키니까요. 저기 어머니, 저 속이 안 좋아서 저희 남편 화장실 갔으니까 오면 물어보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등짝을 세게 내리치면서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저거 누가 사가버리면 어떡해. 빨리 가서 얼른 물어보고 오기만 하라니까. 아, 그게 뭐 시간이 걸려? 얼른 갔다 오라고 글쎄. 그런데 이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리면서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내 마음의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격하게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는 제가 아닌 아버님이셨습니다. 그거 당신이 해. 왜 자꾸 남을 시켜대? 며느리 임신해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시켜먹고 손도 까딱 안 할 거면 외국은 뭐로 왔냐고? 어머니는 이때 완전 세상 수치스러운 얼굴로 저와 아버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셨고 무슨 재난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뭐, 뭐라고요? 아니,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짜 한도 끝도 없어, 정말. 오는 내내 와서도 가는 날까지도 뭐 하나 지 손으로 하는 것도 없고 죄다 다 받기만 하려고 하고 어쩌라는 거야, 도? 와, 저는 이때 정말 속이 다 시원해서 울렁거리던 게 전부 씻겨내려가는 데 됐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는 아주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돌아오는 내내 말도 안 하시고요. 그렇게 아들만 찾고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셨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한창 떠들썩한 이혼 소송을 벌이셨답니다. 얼마 안 되어 아버님은 저한테 전화하셔서 크게 으름장을 놓으셨고요. 저는 되게 속이 시원했죠. 이게 어떻게 저를 올가맬 줄은 상상도 못한 상태로요. 니네 시어머니 오면 돈 한 푼도 주지 말아라. 그놈의 옆엔 내 아주 호강에게 어서 똥을 싸다 못해 여기저기 민폐나 끼치고 다니고 지 주제를 몰라.
명훈이한테도 단돌이 제대로 시켜. 지 엄마 받아주지 말라고. 일단 저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아버님은 여행에서 돌아오신 뒤에 어머님이랑 대판하셨는데요. 이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신다고 했대요. 남편이 이때 엄청 골치 아파하면서 말해주었죠. 아, 모르겠어. 아, 근데 아버지가 이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말 좀 뭐한데, 이제 당신한테 뭘 숨기겠어. 우리 엄마가 좀 씀씀이가 해프잖아. 아버지는 매번 고생하고 밖에서 추운 날도 대리운전하고 애들 학원차 운전하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맨날 밖에서 돈 쓰고 다니고 돈 무서운 줄도 몰라. 밖에서 일하라고 하면 무서워한다니까. 하여가 답이 없어. 이 얘기를 듣고 저도 한심해하던 가운데 얼마 안 가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앞뒤 얘기 싹 다 자르고 다짜고짜 깡패 마냥 용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사정 묻지 말고 아무튼 남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니들도 이제 부모 용돈 한 달에 얼마씩 챙겨서 줘야지. 이 얘기도 되게 내가 늦게 하는 거야. 못해도 한 달에 50만 원씩은 내 앞으로 보내라. 아휴,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랑 이혼할지도 몰라. 아, 이렇게는 못 산다. 근데 저는 곧장 반발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아기 낳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달마다 5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바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쌓인 게 점점 늘었더라고요. 어머니, 그건 곤란해요. 저희도 이제 출산하면 그만큼 돈이 더 드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명훈 씨 혼자 일하잖아요. 집도 더 넓혀서 이사 가야 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월 50만 원이라니, 게다가 한쪽 부모님께 드리면 저희도 똑같이 드려야 하잖아요. 월 100만 원은 너무 힘들어요. 이러자 어머니는 바짝 짜증을 내시더니 뭐라고 반박은 못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런 사정을 듣게 된 우리 엄마는 엄청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줄곧 워킹맘으로 쭉 일하면서 월급 받고 살림을 꾸려온 엄마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진짜. 아니, 사지 멀쩡한데 왜 일을 못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무섭다고? 희한한 사람이네, 진짜. 돈 쓰는 건 안 무섭고, 그러다 남편 죽으면 어쩌려고. 자식한테 빌 붙어서 먹고 살게. 아무튼 그러다가 어머니는 자존심에 곧 죽어도 일은 못한다고 이혼을 불사하고 아버님과 싸우셨나 봐요. 뒷일이야 어찌 될지 모르지만 평생을 그런 어머니와 살았던 아버님이 허무하게 패하셨어요. 생활비 전체는 아니어도 다달이 어머니 용돈 얼마 주는 걸로 얘기가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출산 시기가 되어 예쁜 딸을 낳았고요. 낳고 나서 산후조리는 엄마가 와서 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꼭 매일같이 얌체같이 자꾸 들리시는 거예요. 산모가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이고, 난 아직도 눈만 감으면 우리 이쁜 손녀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유, 아침에 눈만 떴다면 그 뽀송한 얼굴 부벼대고 뽀뽀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나 내일도 갈 테니까 그리 알아? 그러니 저는 슬슬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일부러 누워서 꼼짝도 안 했어요. 어머니, 오셨는데 못 나가봐서 죄송해요. 저 아직 아래쪽이 많이 아파서 못 움직여요. 오셨다 가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번에 반응이 안 좋은 게 느껴졌어요. 그 옆에서 우리 엄마만 죄 없이 눈치 보고 쩔쩔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사둥, 그러지 마시고 좀 이따가 가시죠. 네. 아유, 우리 엉미가 너무 힘들게 손녀를 낳았나 봐요. 아유, 그러게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엄마는 사람 좋고 넉살이 있는 편이라 사람을 저렇게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자꾸 어머니가 저렇게 들러붙어서 안 나가고 우리 엄마는 애기도 봐주고 저도 보고 살림도 해주느라 바쁜데 말이에요. 점심까지 얻어먹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나서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엄마,
엄마도 손목 아프고 힘들잖아. 그거 치우지 말고 놔둬. 내가 치우게. 저기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엄마도 이제 주무셔야 돼요. 엄마 어제 밤새 못 주무시고 애기 안아서 재우셨거든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자 엄마가 제 팔을 살짝 꼬집으면서 왜 그러냐고 막 놀래시는 거예요. 아유, 얘가 미쳤어. 왜 이래? 저기, 아유, 저기 사돈 괜찮아요. 더 이따 가셔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있는 대로 화가 나셔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굳은 얼굴로 저는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무서워서 그냥 일어나야지. 내가 내 손녀 본다는데도 허락받고 와야 되네. 다음에는 어디 뭐 돈이라도 내고 와야겠다. 그렇게 돌아서서 나가는 어머니를 우리 엄마는 너무 불편해했고요. 급기야 참 바보 같게도 다음날 엄마가 굳이 불러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 대접하신 거예요. 저는 이때 너무 화가 났던 게 굳이 저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해주면 해줄수록 사람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딸 가진 죄인인지 뭔지 엄마는 제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뭐 기분 좋고 잘 해먹이고 싶어서 진짜 그러는 줄 알아? 우리 딸 예뻐해달라고, 잘 해주라고 그런 거야. 너 그렇게 말 딱딱하게 하는 상황에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엄마 욕먹이는 거다. 이래야 네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자기 기도 꺾고 며느리한테 상한 마음도 푸는 거지. 그런 마음을 본인도 알지 모르겠니? 너도 너무 날 세우지 마. 엄마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그때 안방 문틈으로 보면서 어머니의 행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엄마를 너무 부려먹듯이 함부로 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 맥히네. 저기, 물 좀 주세요, 사돈. 네네. 아유, 근데 저기, 불이 너무 밝은 거 아니에요? 저 커튼 좀 치면 되겠나? 아, 그리고, 애기 자는데 TV는 꺼놔야죠. 아, 리모컨이 어디 있더라? 아유, 나는 여기 며느리 무서워서 잘 못 와요. 이 집에 뭐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라. 사돈이 좀 찾아줘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엄마를 다 시키고 앉았고 엄마는 앉지도 못하고 서서 설거지 하시려는데 또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때쯤 애가 깨서 울고불고 하는데 제가 나가서 한바탕 하면 엄마가 또 고생할까봐 참았어요. 그러고 저는 곧장 저녁에 남편을 쥐잡듯 잡았죠. 나 마지막으로 경고야. 내일부터 어머니 또 오시면 나 진짜 작정하고 크게 싸운다. 사고 쳐버릴 수도 있어. 당신도 그때 같이 여행 갔다 와서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지? 어머니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인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도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모르는 척 반감만 하고 있을래? 왜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하녀 부리듯 부려? 남편은 이렇게 약간 엄마 대 엄마로 가니 심각하다고 느꼈던 모양이었어요. 우리 엄마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해도 될 사람 아니야. 반대로 우리 엄마도 뭐가 모자라서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나 어머니나 둘 다 똑같이 아들, 딸 소중한 거 아니야? 소중한 존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남의 걸 위해줘야지. 그런데 첨대하고 무시해야 되겠어? 나 오늘까지만 참는다. 뒷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단도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 3, 4주 정도 제가 조리를 하는 기간에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안 오셨어요. 그리고 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봐준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엄마랑 둘이 2박 3일 일본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기도 같이 데려가기도 했고 저는 집을 비우는 것일 뿐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걸 또 귀신같이 어머니가 알게 되셔서 곧장 전화를 해오신 거죠. 너 무슨 친정엄마랑 어디를 간다며? 아니, 그 핏덩이 같은 애기를 데리고 먼 놈의 비행기를 타. 돈 없다고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더니 그런데 갈 돈은 있어? 그리고 우리 명훈이는 어쩌고? 마누라랑 애기 다 해외 보내고 얘는 손가락 빨고 앉아있으란 말이냐?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엄마는 이 옆에서 이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 짜증이 나서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한 달간 아무런 보수도 안 받고 애기랑 저 봐주신 거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친정 엄마가 와서 얘기해주고 살림해주시고 한 달씩이나 붙어 계시면 사례비로 2, 300만 원씩은 드리더라고요. 엄마가 그건 됐다고 하셔서 이렇게 여행 가는 거고요. 심지어 비행기랑 웬만한 경비는 엄마가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니는 또 여기에 발끈해서 뭐라고 하고 보다 못해서 엄마가 핸드폰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땐 엄마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지 받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돈. 그, 제가 우리 사위 혼자 두고 딸이랑 손녀 데리고 여행 가서 염려가 많으신가 봐요. 이미 직장에도 다 양해를 구했고, 사위랑도 얘기가 잘 돼서 다녀오려고 해요. 3일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녀와서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아마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었으니까 아주 약호가 팍 죽어서 이때부터는 부들부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어땠냐면 어머니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아주 이를 갈고 계셨더라고요. 여행 다녀와서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 거실 소파를 또 차지하고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절 보자마자 애를 막 빼서 안으시더니 엄청 트집을 잡으시는 거죠. 너는 집안 꼴을 이따위로 해놓고 네 신랑은 굶어 죽으라고 해외로 나가고 앉았냐? 우리 명은이만 불쌍하게 집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마누라도 없이, 갓 태어난 애도 없이 저렇게 혼자 있더라. 내가 속이 터져서 아주 못 살아 진짜. 빨리빨리 왔으면 치울 거 치우고 얼른 네 남편 먹을 거 만들고 정리 좀 하고 살아. 와, 돌아오자마자 이게 무슨 난장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날 잡고 어머니랑 싸울까도 생각해봤지만 기껏 3대 모녀가 떠나 즐거웠던 여행의 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어머니가 이렇게 대치 중인데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와서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왔어? 나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카레랑 찌개만 잔뜩 해두고 가서 먹다 질렸어. 배달 음식도 먹기 싫고, 어제는 엄마가 와서 같이 짬뽕이랑 짜장면 시켜 먹다가 질려서 다 남겼다니까. 자기가 해준 미역국 먹고 싶어. 같이 장 보러 나갈까? 여기서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저는 비행기 타고 공항에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애를 내려놓고 짐 풀자마자 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와중에 어머니는 집 곳곳을 다 돌아다니고 열어보셔서 살림 참견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요. 남편한테 인상 쓰면서 작게 말했어요. 미역국이건 뭐건 다 해줄 테니까 당장 어머니 가시라고 해. 그러자 남편은 또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고 막 짜증을 내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짜증 안 나게 생겼어? 그래, 나 놀러 갔다 왔다. 근데 갔다 오자마자 이렇게 사람 부릴 일이야? 왜 어머니가 여기 들어와서 내 살림을 다 손대고 계셔? 심지어 뭘 하신 것도 아니야. 더 어질러 놓고 이게 뭐야 지금? 당신 나랑 2차전으로 크게 싸우고 나 엄마네 가는 걸 보기 싫으면 빨리 어머니 모셔다 드려. 갑자기 엄마를 어떻게 보내? 나보고 지금 엄마를 쫓아내란 말이야? 그건 당신 머리로 생각해야지. 당신 엄마잖아. 나 우리 엄마 조리기간 말고 따로 집에 데려온 적 없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오면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빈손으로 온 적이 없지. 이렇게 들이닥쳐서 사위 부려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던 적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둘이 그 좁은 베란다에서 무섭게 대치했고 결국 남편은 어찌어찌 핑계를 대며 자기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답니다. 그러니 저랑 어머니와의 사이는 아주 파국에 치달을 수밖에요. 남편은 그간은 어중간하게 중립을 지키는 척 하더니 갈수록 지 엄마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애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더 선명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마냥 고분고분 어머니 뜻에 다 맞춰드렸던 저도 갈수록 이렇게 전투적인 며느리가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못 참고 다 터뜨리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람들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요. 단지 우리 엄마만이 저를 걱정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리실 뿐이었고요. 그러지 마. 너 자꾸 어른한테 대들어서 그렇게 대치하면 엄마 마음이 안 편해. 네가 문제없이 살아야지 엄마도 걱정을 안 하지. 그런데 이게 사실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엄마마저 못 견디고 터지게 된 날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도 어머니에게 감정이 안 좋았고, 어머니는 본인 주제도 모르고 우리 엄마를 아주 아래로 내려다보고 손톱을 드세우고 있었어요. 이날은 제가 엄마 외투 하나 사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에 모시고 갔었거든요. 사실 어머니가 자주 출몰하는 지점이라 저도 안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날 회사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들리기엔 여기가 거리상 딱 맞았어요. 아무튼 멋 하나 부릴 줄 모르는 우리 엄마는 곧 중요한 행사도 있고 사람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을 일이 있다고 해서 저도 센스나 이런 게 없으니 백화점에 간 거였거든요. 아, 그래도 엄마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가면 적당히 직원들이 소재 좋고 디자인 괜찮은 걸로 잘 골라주겠지. 내가 그간 엄마 칠순용으로 적금 든 거 있는데 그거 조금 깨서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얻어 입으셔요. 그러면서 저도 눈대중으로 지켜보던 매장에 들어갔는데요. 직원이랑 옷을 맞춰서 보고 있던 중 뭔가 낯익은 이목구비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어머니신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그 또래 할머니들 두어 명이랑 같이 들어오셨는데요. 저도 순간 놀래서 이때는 그만 아주 차분하게 인사를 했더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기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 여기. 그러자 엄마도 순간 놀래서 몸을 휙 돌렸고 외투를 걸쳐보다 말고 어머니께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에는 대꾸도 안 하고 되게 거만한 눈으로 막 흘겨뜨면서 저랑 엄마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위아래로 쓱 훑는 게 절대로 맞았거든요. 대충 봐도 절대로 착각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눈초리였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엄마의 인사는 대답도 안 했으면서 본인 친구들을 툭툭 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며느리랑 사돈이야. 내가 전에 말했지? 여기 부근에 산다고. 아, 여기서 어떻게 만났네. 그러면서 저랑 엄마는 뭐 어떤 식으로 대꾸를 하라는 건지 저렇게 겉돌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좀 나빠지면서 입술을 깨물었고 그냥 얼른 사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뜸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저 이때 이 말 듣고 귀를 의심했잖아요. 어쩌다 이런 데서 뵙네요. 여기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사돈 이런 데 오시는 분 아니잖아요. 순간 저는 미간이 팍 찌푸려졌고 뭐 때문에 말을 저렇게 하나 싶어서 곧장 어머니를 쏘아봤답니다. 뭐 사러 오셨어요? 아이고, 좋으시겠다. 딸이 돈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엄마 옷도 척척 사주네. 대충 시장에서 해결하면 될 거를 친정엄마라고 남편 돈 팍팍 써가면서 해주는 거 봐. 아유, 나도 다음 생에는 며느리 말고 딸 얻어야지. 딸 있는 사람 부러워서 쓰겠나. 그래서 제가 이때 어머니 친구들이 있던 말건간에 껴들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엄마 일 있으셔서 좋은 일 있으시니까 사드리러 온 거예요. 엄마 옷 좋은 거 사드리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저랑 엄마랑 대치하는 분위기가 되니 결국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시선이 우리 쪽으로 향하던 차, 어머니는 그걸 또 재빠르게 의식하고 막말을 하는 거 있죠. 정말 너무 야비하고 치졸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한테 뭔가 꿀리고 처져 보이는 거 싫어하시니까요. 근데 이 말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누가 뭐라디? 좋은 거 사드려. 사드리면 되는 거지. 네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어른한테 공손하고 좋은 거 해드렸다고. 평소 사돈 하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니까 대충 시장에서 때우는 줄 알았다는 거야, 나는. 그게 뭐 잘못이야? 웬일로 유난을 떨며 아이고
이때 어머니는 얼굴이 완전 옆으로 훅 돌아갔고 그때 손이 날아간 건 제 손이 아니라 저도 얼른 옆을 쳐다봤어요. 제 손이 먼저 올라가기 전에 엄마와 동행하는 비서분께서 먼저 손을 대셨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비서분을 말리려고 들었고 어머니는 진짜 눈까지 완전 돌아서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이러니 사람들은 완전 구경이 나서 저 멀리 있던 사람들까지 다 앞쪽으로 몰려와서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분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너무 무례하시네요. 저희 이사님 사돈이시라고 들었는데 저도 신뢰를 무릅쓰고 제지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뢰 범하셨어야죠. 자꾸 이렇게 소란 끌고 이사님 곤란하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나가서 더 얘기하실래요? 말씀이 안 통하는 분 같은데. 아유, 저도 이분을 가끔 뵐 때가 있지만 엄마 말로는 성격이 엄청 강하고 센 분이라고 애지간한 일처리는 다 이쪽에 넘긴다고 하셨거든요. 이날도 같이 다니려고 오신 건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엄마가 급히 나오셔야 하니까 따라 나오신 거였어요. 걷다 대고 어머니가 하도 저렇게 깔아뭉개고 고자세로 나오니까 저는 저 비서분이 뭐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 비서분은 엄마랑 인연이 좀 있다고 들었던 분인데요. 저희 엄마가 외국계 부동산 개발 기업 일을 전부터 오래 하셨고 점점 몸집이 커질 무렵 개인적으로 고용해서 같이 일하게 되신 분이에요. 저랑 연령대도 비슷했고요. 아무래도 경호 쪽 일도 하셨던 분이다 보니 생각보다 이때 날아든 대응이 꽤 커서 저를 비롯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거기서 막 울먹거리면서 피해자인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같이 온 일행들이며 평소 드나들던 매장 직원이며 지나가며 구경하는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하니 그랬던 거겠죠. 세상에, 아니,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나를 때렸어요. 이봐요, 사돈.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나서서 뭐라 하려는데 다시 비서분이 껴들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앞만 봐도 이제 제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이사님한테 말 함부로 하실 땐 언제고 도통 제지가 안 돼서 한번 손 날아간 것 같고 되게 말씀 많으시네요. 엄연히 업무 관련해서 움직이던 중에 선 넘으신 걸로 간주하고 손해를 물어도 될까요?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원하시면 그렇게 해드릴까요? 조곤조곤 얼굴 바로 앞에 대고 무섭게 말하는 비서분의 모습에 어머니는 한 대 더 얻어맞을까봐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정말 제가 여지껏 봤던 일에 가장 긴장하고 놀란 모습이었어요. 늘 자기한테 깨갱하고 결국 져주는 아버님,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징징대면 다 들어주는 아들. 그 사이에서 맘대로 안 되는 제가 들어오니 아주 강하게 대립을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주제도 모르게 그렇게 만만하게 보던 우리 엄마, 비서분이 저렇게 나서니 아주 조금은 상황 파악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사돈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사님께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이 연세에. 그런 매너 하나 안 갖추고 말만 싸지르시면 다인가요? 그러자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지 몰라도 억지로 웃으면서 어떻게든 여길 빠져나가려고 하시더군요. 그만하세요. 나도 그쪽이 누군지 어디 나부랭인지 몰라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다 고소할 거야 나는. 너 영미 너도 두고 봐. 어머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갑자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 엄마한테 선 넘으셨잖아요. 엄마는 이때 골치가 아팠는지 그냥 가자고 했지만 비서분은 안 된다고 했고 사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안 올 거기 때문에 한 번 계기가 있을 때 제대로 상황을 진행해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여기 비서분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사과해 주세요, 어머니. 멀쩡히 볼 일 있어서 옷 사러 왔고 둘러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여기 올 주제가 안 된다는 둥 시장이나 가란 소리를 고상하게 하고 계세요. 저랑 엄마가 뭐 바본 줄 아세요? 그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말 해도 되는 줄 아시는 거죠? 이 김에 제대로 사과하시고 성 그었으면 좋겠네요. 엄마네 비서분은 회사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이런 개인 보안 관련 것들도 다 하고 계셔서 절대 물러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단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본인에게 시선이 완전 꽂히니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그렇게 우물쭈물 서 있다가 얼굴을 양손으로 완전 다 가려버리고 어정쩡하게 서서 막 몸을 비틀어가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알겠어요. 잘못했으니까. 그만 보내줘요. 미안하다고요. 그러면서 아주 무슨 소변 마려운 사람 마냥 무릎을 꿇는 건지 뭔지 헷갈릴 자세로 오도 가도 못하시더니 비서분이 끄덕이며 손으로 문 쪽을 탁 가리키니까 후다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이날 일로 인해 엄마와 우리 어머니는 오늘 이 시간까지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고요. 물론 어머니는 저와도 일절 연락을 안 하신답니다. 사실 남편은 어느 정도 들은 게 있는 듯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단도리 하면서 말했죠. 어머니가 진짜 어지간히 우리 엄마 우습게 본 게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나 너무 속 시원해. 그 사람 많은 데서 시장판 옷이나 어울리는 주제라고 사람 창피 주는 게 정상이야? 그 비서분 예전에 더 험한 경호대 했던 분이야. 손만 나가서 다행인 줄 알아. 나 솔직히 그날 당신이랑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 피곤해지기 싫으면 이제 나한테 어머니 얘기하지 마. 당신이나 효도하고 살아. 그래서 남편은 이후로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주제 알고 자기 엄마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절 저랑 연결은 안 시키고 있답니다. 진즉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아쉽기도 하지만 애 더 크고 손이 많이 갈 때 시댁과 끊어서 다행이란 생각이에요. 그리고 남편 역시 자기 장모님이 그냥 일반 워킹맘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날의 일로 확실히 알았겠죠. 아무튼 이후로 별일 없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이제 후련하게 털어놨으니 저도 제 일상을 살아가야겠네요. 모두들 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지껏 저만 살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 사연을 보면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다들 본인의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인생에 무지했던지라 안 해도 될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이들이 선택한 방법들에 대해 너무 많은 비난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삶에 서툴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구경할 때야 비로소 좀 잘 보이잖아요. 물론 잘 살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5년 차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주 크게 마음고생을 했었어요. 그쯤 되니 남편도 좀 느슨해지면서 저랑 똑같은 생각으로 아이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어떻게 이것보다 더 해? 그냥 이쯤에서 포기할 건 하고 둘이서 잘 살면 되지. 나 더 이상 병원 쫓아다니고 그런 거 하기 싫어. 자존심도 상하고. 애기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번식을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맨날 가서 죄인처럼 검사받고 눈치 봐야겠냐고. 남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저도 비슷하게 느낀 부분들이 많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글쎄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아기를 낳으니 따라 낳고 싶다. 그런 별거 아닌 얘기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예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컸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 직업도 유치원 교사였고 애들을 엄청 예뻐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 어디 보니까 주변에서 결혼 5년 차는 이제 불임이나 난임으로 취급하지도 않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고 길게 이 시기를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라고 좋아서 무작정 애를 갖자는 건 아니야. 정말 나이가 많고 뭔가 장벽이 있으면 포기하겠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포기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정말이지 동아줄 잡고 매달리듯이 아주 간절할 때였거든요. 그냥 쉽게 넘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을 할 무렵에 남편은 전적으로 저의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는데
5년이란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무슨 물살을 타듯 빠르게 변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귀찮다는 투로 말을 하질 않나. 양가 어른들이 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귀찮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는 저 못지않게 조바심을 내는 분이었는데 모든 탓을 전부 저에게 돌리셨죠. 소연이 너는 네가 잘 먹고 잘 챙기면서 몸을 돌봤어야지. 넌 정말 애기 원하기는 하는 거냐? 우리 친구는 문제 없다잖아. 병원도 그렇게 가보고 검사도 했다면서. 의사가 알아서 남자 편 들 정도로 빼도 박도가 안 하고 여자 문제라는 거 아니야. 아, 그럼 뭐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니? 아유, 답답해. 주변에 손주 없는 거 나밖에 없다. 니네 뭘 제대로 알긴 아냐, 응?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 부부 모두에게 말하는 척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정말 조금도 빠짐없이 제 탓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귤 까먹으면서 듣고 있던 남편이 오죽하겠나요. 자기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이제 결혼 6년 차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속이 터지는 건 전데 그걸 또 어머니는 제 탓을 하시더군요. 아, 몰라, 엄마. 나 이제 애기 안 가질래. 아, 그만할래. 산부인과 자꾸 다니는 것도 짜증나고. 아, 정보 필요하면 정자은행인가 거기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 아, 요즘 TV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들 그러고 살던데. 소연이 너도 내가 그렇게 해서 얼려둘 테니까 너 시도할 때마다 알아서 쓰던지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왔다 갔다 하기 싫어. 아, 너무 귀찮아. 솔직히 이 말을 들었던 게 집이었으면 욕이 난무하고 엄청나게 남편에게 따졌을 텐데 하필이면 시댁이라서 그럴 수도 없었어요. 삶은 문어처럼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뭐라 답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아주 밉살스럽게 쳐다보시는데 왜 이 화살이 저한테 와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휴, 그러게 뭘 5년씩이나 이렇게 끌고 있어. 5개월 안에 성공했어야지. 그 사이 여자는 나이 들고 늙고 난자도 늙었으니 뭐 도통 좋은 씨가 들어올 리가 있냐. 우리 친구 씨가 얼마나 좋은 걸 텐데 그걸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아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 앞에서 하면 안 될 소리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남편도 좀 눈치가 보였던지 누워서 귤 까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그러게 너 쫓아다니던 그 영주 있잖아. 걔랑 결혼하면 좀 좋았겠냐고. 걔는 아주 너한테 안달이 나가지고 애기부터 갖겠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렸는데 말이다. 그랬으면 내가 아주 혼수로 그냥 손주부터 떡두꺼비처럼 쑥 선물로 받았을 텐데. 어쩌다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몰라 정말. 과일 깎던 저는 순간적으로 굳어서 어머니를 쳐다봤고 남편은 당황해서 본인의 엄마를 마구 말리더군요. 아, 진짜 엄마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안 해도 될 얘기로 갖다가 진짜. 아, 엄마 우리 간다. 일어날게. 그런데도 어머니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딜 가? 차고 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궁둥이를 떼고 간다고 법석이야. 예소연아, 가서 국 좀 봐라. 저거 오래 끓여서 빨리 꺼야 돼.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계속 주방 일을 떠넘기시고 시키면서 어떻게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날은 날이 날이었고 어머니가 보통 실언을 하신 게 아니다 보니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아무래도 이거 잘못 걸렸다 싶었던 거죠. 엄마, 다음에 먹을게. 괜찮아,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 우리 간다. 그러면서 서둘러 짐을 챙겨가지고 시댁 현관을 나섰고 아들이 저렇게 차키를 들고 사라지니 어머니도 뭐 별 수 없었나 봐요. 아니, 집에 꿀 발라뒀어? 왜 집에 간다는 거야? 아유, 하여간 소연이 네가 친구 좀 잘 챙겨라. 쟤 저렇게 뒤룩뒤룩 살만 쪄가지고 어떡하니? 네가 단 거나 소세지랑 고기 같은 건 너무 못 먹게 해. 니네 아버님도 혈압 높고 해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잖아. 친구까지 고혈압 되는 꼴은 내가 진짜 못 봐.
이 말을 들으니 어찌나 화딱지가 나던지 평소 같으면 돌덩이를 삼키듯 참는데 저도 그만 빵 터져서 어머니한테 대들어 버렸어요. 어머니는 꼴 같지 않게 대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향한 분노를 주체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진구 씨 살찐 거 왜 제가 책임져야 돼요? 어머니랑 살 때도 말 안 들었던 아들인데 어머니 곁에 떠나서 말 듣겠냐고요. 왜 저한테 시키세요? 사실 이보다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더 많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어버버버 말이 이상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결혼하고 5년이 넘도록 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들어 본 적도 없었거든요. 뭐야? 아이고, 얘 소리 지르는 거 보게. 너 지금 나한테 눈 희번덕 뜨고 달려드는 거니? 이야, 세상 말세다. 세상 좋아졌어, 아주. 어디서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그렇게 부라려? 내가 틀린 말 했냐?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인생이 피는 거야. 네가 그동안 친구랑 살면서 한 게 뭐가 있어? 애기를 낳아줬어. 뭘 했어? 남편 하나 건강 챙기는 걸 못해가지고 저런 한심한 꼴을 만드냐. 이 말에 저는 평소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말이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사실 저도 화가 많이 나긴 했지만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이어지는 건 참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런 건 좀 후회되더라고요. 괜히 남편과의 관계에 더 불을 지른 느낌이 되어버려서 이후로 우리는 꽤나 냉전을 갖게 됐습니다. 남편 건강을 제가 왜 챙겨요? 어머니 아들은 제 건강 안 챙겨줘요. 제가 맨날 난임으로 고생하고 치료받으러 다니는 거 알면서 그 흔한 차 한 번 태워준 적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남편한테 아무런 취급을 당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남편 건강 못 챙기는 게 여자 탓이면 아버님 아프신 것도 어머님 탓인가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저 마지막 말은 안 했어야 맞는 건데 괜히 열받아서 저 말까지 폭탄처럼 터뜨렸다가 나중에 본전도 못 찾게 된 겁니다. 차에 타 있는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제가 오질 않고 와서 보니 자기 엄마랑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 저를 남편이 본 거예요. 그리고 하필 제가 최악의 타이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는 제대로 성질이 났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 사납게 씩씩거렸습니다. 야, 소연이 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냐? 너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고 대든 적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장모님한테 쫓아가서 그딴 식으로 굴어볼까? 와,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살며 별걸 다 보면서 맞춰줬더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이 하는 말은 중간중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었지만, 일단 본인 엄마랑 저렇게 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봐버렸으니 화가 날 만도 했죠. 그러니 저도 크게 기를 못 펴고 깨갱하게 됐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틀린 말은 한 게 없어. 어머니가 그냥 나보고 자꾸 탓하시니까 당신 살찐 것까지 나보고 내가 안 챙겨서 그런 거라고 하시잖아. 남편 못 챙긴 건 잘못이라고. 아, 그러니까 화 안 나겠어. 이렇게 소심하게 꿍얼꿍얼 거렸는데 남편은 듣지도 않고 점점 더 성질만 내더라고요. 그게 뭐 틀린 말이야? 하여간 넌 진짜 답답하다. 나는 이 일 그냥 넘기지 않을 거다. 너 엄마한테 사과하고 제대로 마무리할 때까지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세게 망치를 땅땅 두드리며 자기의 다짐을 공표하더니 진짜로 그 뒤에 저랑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저기 아침 먹을 거야? 나 이제 밥 차릴 건데 대답 좀 해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옆에 제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건지 바로 냉장고를 훅 열어버렸고 거기서 빵이며 초코 우유며 이런 것들만 후루룩 꺼내다가 개걸스럽게 먹더라고요. 제가 준비해둔 반찬이라든지 찌개 같은 것들도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 뻔히 보이는데도 손을 안 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이러다가 말겠지. 1, 2주면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고도 계속해서 이런 냉전 상태를 야멸차게 이어갔고 제가 보내는 톡이나 전화도 도통 받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이럴 수 있는 건지
나중에는 분노가 폭발해서 남편에게 와장창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너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네가 엄마한테 사과하는 거 안 보면 나는 이대로 너랑 살기가 힘들어. 솔직히 요 얼마간 나 많이 생각해 봤거든? 아마 나만 생각한 게 아닐걸? 너도 아마 잠깐은 뇌리에 스쳤을 것 같은데 말이야. 이렇게 살 거면 둘이 계속해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이처럼 마치 협박을 하듯 자기 엄마한테 사과를 하라면서 저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갑작스런 물살을 타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진 것에 당황스러워하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채로 어머니에게 사과를 드리게 됐어요. 제 말실수 하나로 이혼을 하자고 붙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미웠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저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책 잡히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이걸로 이혼이라니 솔직히 너무 황당했거든요. 결혼한 지 좀 된 친구에게 이런 부분을 상담했더니 친구는 대강 들어보더니 순간 아주 절망적인,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런 쪽으로는 연결짓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추측을 괜히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야, 너 아무리 봐도 말이야. 내가 이런 얘기 좀 미안하지만 네 남편 여자 있는 것 같아. 남자들 절대 쥐뿔도 없이 이혼할 생각 안 한다? 애기 안 생긴다고 고작 그깟 짓거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다가 니네 엄마랑 너랑 사이가 뭐 언제는 좋았다고 좀 싸웠다고 이혼하자고? 그건 그냥 계기인 거고 구실인 거지. 자기는 나쁜 놈 되고 싶지는 않은데 이혼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괜히 그 빌미를 너한테 있는 척 저렇게 몰아가는 거야. 어머, 뭐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런 상황까진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듣고 너무 찝찝해서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친구가 했던 말들이 자꾸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냉랭하게 대하고 저에 대해 바라는 기준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 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께 사과도 했는데 조금도 만족스럽지 않았나 봐요. 소연이 너 집이 왜 이 꼴이야? 직장 다닌다고 너만 힘들다고 하지 말고 집 좀 제대로 치워. 내가 너보고 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본인이 다니면서 자꾸 힘들다고 그래? 그래놓고 애기는 안 생긴다고 어쩐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할 거 하나만 똑부러지게 해. 알았어?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생활비로 자기한테 얼마 받아가는 것도 싫은지 갑자기 이상한 말을 카톡으로 대뜸 보내는 거예요. 소연아, 이제부터 생활비 내가 이체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저금할게. 그리고 쓴 내역은 다 가계부 쓰고 나한테 주마다 보고해. 회사에서 이런 카톡을 받은 저는 갑작스럽게 저와의 일상을 멋대로 변경하려는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바로 전화를 했지만 아주 귀찮다는 듯 받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일하는데 전화를 해? 너는 일 안 해?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제가 받아들여 주기만을 바라더라고요. 설명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아니, 내가 당신 돈이 아깝고 어쩌고 그렇다기보다 왜 갑자기 이런 걸 바꾸는 거야? 나한테 자세하게 말도 안 해줬잖아. 남편은 제 말에 요리조리 쏙쏙 피해가면서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는 그동안 너무 저에게 뭘 맡겼었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댔어요. 몰라. 그냥 내가 관리하고 싶어졌어.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것도 안 돼? 솔직히 월급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버는데, 이걸 갖고 너한테 보내놓고 나는 용돈 타 쓰는 거 너무 웃기잖아. 힘들어서 번 돈은 다 생활비로 나가버리고 나는 얼마 만져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내가 얼마 저금하고 너 줄 테니까 그거 써. 그리고 너도 돈 버는데 생활비를 나만 부담해야 돼? 너도 좀 내. 당시 남편 월급은 400에 가까웠고 저는 이제 막 간단한 파트타임 업무를 시작한지라 월 100만 원 남짓한 돈을 벌고 있었어요. 아주 월급이 짠 곳이었고 시간도 많이 차지하고 힘들기는 했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꾸 생기지 않고 중간에 한번 보냈던 아픔을 치유해주기엔 이런 아무 생각 없는 반복적인 노동이 좋아서 그냥 한 거죠. 그거 얼마 번다고 저의 4배를 벌고 있는 남편이 그걸 쪼개서 저보고 돈을 보태라는 거예요. 갑자기 뚝 잘라서 생활비도 적게 주고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였습니다. 그만 얘기해. 나 이래야 돼. 끊는다. 이러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고 꼴보기 싫어서 너무 치사하고 더럽단 생각만 들었어요. 이쯤 되면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건지 나에게 정이 떨어져 버린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정말 저를 뭐 하녀라고 생각하는 건지 왜 그렇게 불러대는지 모르겠어요. 너 지금 어디냐? 나 시장 가서 야채들 좀 사왔는데 이거 갖고 반찬 좀 하려고 한다. 퇴근하고 딴 데 가지 말고 곧장 이리 와. 너 할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저를 무슨 수락관 상궁 마냥 시키고 부려먹는지. 당시엔 저도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남편 역시 저의 이런 노력을 가상하다 여겨주지 않더라고요. 아주 당연한 듯이 그 두 사람은 제가 그 집에 종속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단을 맞추면서 따라다녔으나 시간이 갈수록 조금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급기야 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망신주기까지 하셨어요. 그것도 본인 시장에서 뭘 살 거 있다고 무거우니 실으러 오라면서 그렇게 저를 불러놓고 말이에요. 아, 우리 며느리이긴 한데 여간 쓸데가 없다. 그냥 이렇게 맨날 와서 반찬이나 만들고 그게 다야. 며느리가 됐으면 자리답게 할 걸 해야지. 애도 못 낳고 하는 게 뭔 며느리야. 하여간 나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니까. 너무나 저를 함부로 대하는 이런 모습에 외려 야채가게 아줌마가 기겁을 해가지고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유, 아줌마, 무슨 말이에요? 세대 듣고 울겠네. 애를 못 낳기는 무슨 얼굴 보니까 아직 한참 젊고 예쁘구만. 세대, 걱정하지 말아요. 알긴 언젠가 또 찾아와. 그때 낳으면 되지. 뭘 이렇게 험한 소리를 듣고 있어. 아유, 너무 참으면 안 좋아. 이 아줌마가 제 눈치를 볼 정도면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되도 않는 막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저는 소처럼 코 꿰어 끌고 다녔는데 남편은 그런 부분을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에게 중대한 죄를 저질렀으니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더라고요. 좀 더 속죄를 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던 건지 가끔 어머니 전화를 제가 받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더 협박을 해댔습니다. 어쩜 이 인간은 모든 결론은 다 이혼인 걸까요? 뭐야? 엄마 전화 안 받은 거야? 싫어? 그래. 그럼 이혼해. 그게 깔끔해. 넌 우리 엄마 며느리 안 해도 되고 엄마도 널 며느리로 안 데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같이 살든지 싫으면 이혼하고 멋지게 살든지 결정해봐. 이런 부분으로 마음고생하다가 시간도 계속 흘러갔고 참다 못해 친정엄마에게 이런 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야 듣고 바로 반응을 하셨죠. 어머나 그 녀석 보게 아주 못된 놈 아니냐? 아유 지 엄마랑 쌍으로 그러고 널 갖고 놀고 있는 거야? 너 그 녀석이랑 이혼해. 아유 너 어쩌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산다니. 나 진짜 환장하겠다. 엄마는 알아놓으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외려 엄마를 염려는 했는지 매일같이 엄마는 저를 무슨 물가에 내놓은 어린 양처럼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 부분이 은근히 남편은 거슬렸는지 왜 맨날 엄마랑 통화하냐며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뭔가 좀 피로하게 느껴지고 저도 슬슬 이런 관계에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냥 제가 피곤하고 지쳐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몸에 이상한 신호가 자꾸 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지럽기도 하고 살이 갑자기 훅 빠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몸살처럼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엄마가 듣고 기겁을 하셨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셨죠. 그 전에 딸 사위 때문에 마음고생하던 건 아무래도 아니라는 걸 체감하셨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겠죠.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유방암? 아, 왜 병원을 한 군데서만 검사해? 다른 곳도 가봤어? 아니, 아니, 잠깐 가만 있어봐. 엄마 아는 사람 중에도 있는데, 아니, 거기가 아니고, 진짜 그 뭐야 이게, 아우, 말도 안 돼. 어떻게 네가 젊은 애가 그렇게 되냐고. 엄마 역시 횡설수설하면서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뭐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누군가에게 전달은 해두고 싶어서 말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 집중도 잘 안 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엄마가 저렇게 놀라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대책이 없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무튼 검사하고 복잡하고 무서운 것들 많은 것들을 다 했지만 결과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답니다. 남편이랑 사이가 무난할 때 와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같이 봤더라면 그랬더라면 좀 달랐을까 싶어서 기분이 엄청 이상하고 우울해졌었죠. 그쯤 되니 엄마가 이제 절 다그치더라고요. 왜? 왜 김서방한테 말을 안 해? 말해. 아무리 되바라진 행보를 하고 있어도 지 부인 아니냐. 부인이 아프다는데 정신 차리겠지. 빨리 더 시간 끌지 말고 얼른 말을 해. 엄마가 해. 엄마가 하리. 제가 아픈 건 그렇다 치고 결혼한 딸이 같이 살고 있는 사위로부터 조금의 케어도 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으니 엄마도 답답했겠죠. 엄마가 정말 먼저 얘기를 시작했다간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 말을 건네면서 참 슬펐던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의 반응에 대해 딱히 긍정적인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좀 퉁명스럽게 놀라지 않을까. 내가 아프다고 한들 남편이 크게 나를 걱정하고 달라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그 예감은 맞아떨어졌답니다. 뭐, 유방암? 언제? 어디서 알게 된 건데? 저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읊었어요. 이기라서 할 것들이 아주 많고 좋다고도 마냥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덤덤하게 읊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더군요. 아무튼 그런 제 말에 돌아온 남편의 반응은 이랬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아니, 내가 암은 잘 몰라서. 게다가 유방암이야. 남자인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좀 어떤 건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야. 대뜸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극단적인 결과를 입에 올리고 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병이며 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있잖아. 지금 눈앞에 핸드폰이 있는데 당장 그걸로 검색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다. 그걸 꼭 내 면전 앞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서 알아야겠어? 저도 이때 되게 성질나서 가시돋게 받아쳤는데 남편은 상황이 상황이라 여겼는지 조금 숙연해지긴 하더군요. 아니 뭐 갑작스러우니까 나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별뜻 없어. 그럼 뭐야 이기는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닌 거잖아. 이거 보니까 애매하구나. 그럼 병원 다니고 있어? 언제 알게 됐는데?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마치 TV에 나온 남의 뉴스 기사를 읽듯 말하는 남편을 보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뭐랄까,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마냥 울고 싶어졌어요. 감정 주체도 안 되고 마구마구 뭔가 터져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막 흐느껴 울었어요.
중간중간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울음이 쏟아져 나오는데 남편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아닐 텐데 조금도 들여다보지 않더군요. 물론 예의상 이런 말은 하더군요. 제가 울던 그날도 아닌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이에요. 저기 뭐 내가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해줄 게 없네. 대외적으로 이런 말이라도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전 그냥 모든 게 다 암흑천지처럼 느껴져서 딱히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차라리 남편이 저렇게 시들한 반응을 하는 것으로 서운해할 정도면 그나마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생각보다 암이 어느 정도 전이되었다는 건 정신적으로 사람을 아주 괴롭게 하더라고요. 어지간한 마음다짐으로는 이 상황을 잘 건너가기 힘들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때 저는 친구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엄마랑 남편만 알고 있는 선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답니다. 아, 딱 한 사람 제 입으로 더 말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말하게 되었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남편이 말하지도 않았던 건지 저보고 무슨 놈의 김장을 하자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너 언제 시간 되냐? 빨리빨리 김장 해치워야지. 아주 해마다 지겨워 죽겠다. 적당한 날 잡아가지고 이번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100포기만 하면 될 것 같다. 시간 언제 되는 거야? 이런 어머니에게 저는 한숨이 팍팍 나오는 와중에 다시 좀 진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무슨 완전 코미디 그 자체더군요. 뭐, 유방암? 아이고, 세상에. 그게 진짜냐? 네, 어머니. 그렇게 됐어요. 일단 좀 치료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서 상황이 좀 그러네요. 그랬더니 저에게 대뜸 하신 말은 차마 험한 꼴 날까 걱정돼서 저희 엄마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아유, 그럼 너도 젊은 애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냐? 아휴, 근데 그럼 이거 어떡하지? 아, 김장을 어떻게 한다 해? 아유, 누구랑 같이 해야 되나? 진짜 이건 뭐 그냥 가끔 마주치던 동네 미용실 아줌마한테도 이런 말은 못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이랑 살아주는 며느리가 유방암에 걸려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데 김장 걱정을 그 앞에서 하고 있답니까? 말이라도 아무리 안 내켜도 일단 병에 관련된 화제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 끊고도 너무 기가 막혀서 잠깐 정적이 있다가 일단 그조차도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이라는 게 이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웬만한 일상의 소소한 짜증거리를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다 지워버리는 내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거대한 지우개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저는 최대한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당장 죽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황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마냥 나쁘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나마 한숨을 놓으셨죠. 아휴, 그래도 치료하고 방사선 뭣도 하고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고 어쩌고 해서 좀 지켜보자는 거지. 좀 더 심각하고 막 무서운 거 그런 거 아니지? 그래, 엄마. 수술도 수술이지만 이후에 항암하면서 좀 힘들 것 같아.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긴 하는데 이것도 다들 말이 다르네. 아무튼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마음 좀 진정시켜도 될 거야. 제가 말한 것 그대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마음의 끈을 동여매고 좀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남편은 한 집에 살면서 제 눈치를 조금 보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뭘 해보고 마음을 써보자는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사실 제가 그런 아픈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숨막히듯 이어지는 무관심한 일상들을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제 건강이 영순위인데 뭘 더 따져보겠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어떤 일상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헌데 그러던 어느 날 힘없이 방에 누워있던 저는 거실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저도 잠결에 대충 듣긴 했지만 제 귀 안에 또렷하게 박히는 걸 보니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 엄마. 나야. 아, 왜 자꾸 전화해서 물어봐? 나도 모른다니까. 아,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또 그렇게 막 다 끝난 병은 아닌가 봐. 아, 이래저래 뭐 하고 뭐 하면 그럭저럭 산다던데. 아, 요즘 암이 뭐 옛날 암 같은 거 아니잖아. 아, 저렇게 당사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어찌어찌 살겠지 뭐. 딱 봐도 제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돌아가는 대화 패턴이 아주 극악한 수준이더라고요. 해도 해도 그렇지 저랑 남편이 한 며칠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막 4, 5개월 된 사이도 아닌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몰라. 쟤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대책 없어. 아, 근데 뭐 더 데리고 살 이유가 있나? 돈벌이도 못해, 뭐도 못해. 아프다고 저렇게 죽상하고 있으니 나도 아주 죽을 맛이야. 아유, 인생에 보람이 없다니까. 쟤 저거 암만 아니었으면 진즉 나도 결론 내렸지. 아,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나도 죽겠어, 엄마. 와, 남편은 그냥 제가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죽겠나 봐요. 안 그래도 이혼하고 버리려던 차에 암까지 걸린 와이프가 너무너무 지겹고 귀찮은 거죠. 지도 인간이랍시고 차마 아픈 사람한테 이혼하자니 양심에 찔리지만 마음으론 이미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처참한 이런 현실 안에 저와 남편이 있다는 것은 무척 괴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크게 내세워 싸울 상황이 못 된다는 것이 절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밤새도록 밤이나 낮이나 저와 같은 유방암 환우들의 커뮤니티에 접속해서 그들의 근황을 듣고 저도 얘기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제 속을 쥐어 짜내고 마치 세탁기를 돌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듯 회포를 푸는 수밖에요. 남편은 점점 저와 함께하는 날들이 버겁게 느껴졌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 슬슬 티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해놓고 집도 못 치우고 여러모로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니 슬슬 한두 마디씩 얹어대는 거예요. 아, 집에 오니까 힘이 하나도 없네. 집골이 이게 뭐냐? 아, 너도 아픈 건 아는데 그래도 수술도 끝났고 이제 치료할 거면 남은 거 아니야? 아, 그럼 집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나까지 정신이 사나워질 것 같아. 이러면서 본인은 퇴근 후 손 까딱도 안 하면서 저에게 일거리를 자꾸 떠넘기는 거죠. 무거운 빨래를 들고 옮기는 거며 밥 먹고 난 뒤 설거지며 정말 조금도 거들지 않는 주제에 깨끗한 집은 바라더군요. 저도 못 참고 몇 번 들이받긴 했지만 남편의 저런 자비 없는 반응은 멈추질 않았어요. 저는 점점 몸이 부어오르고 손도 땡땡해지고 식단 관리하는 것도 나름 쉽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맨정신에 남편이 건드려도 예민해질 판에 아픈데 저렇게 긁어대니까 진짜 화를 감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저를 약 올려놓고도 모든 잘못을 저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야, 너 그렇게 내가 짜증나고 싫으면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 아, 너도 아프고 정신 사나운데 불편한 거 하나라도 줄이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아, 나 솔직히 너무 짜증나. 밥맛도 없다고. 당신 진짜 작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보통 상황이 아닌 거 알면서 말을 그따구로 해야겠어? 사람이긴 하냐, 진짜? 이때 마지막에 거의 울듯이 차올라서 억울하게 쏟아 부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더욱 악랄하게 짓거려댔어요. 마치 정 떨어지길 바라다 못해 이골이 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눈에 막 살게 어린 듯 저를 구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사람? 사람이긴 하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야. 진작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눈치 없는 척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뭔데? 아, 뭐 어때? 더 심한 말 해줘?
솔직히 너 그렇게 불어 터져서 퍼져 있는 거 보면 진짜 밥 먹을 맛이 안 나. 네가 옆에 없고 저만치 소파에 처 누워 있어도 신경 쓰여서 못 먹겠다고. 너 말 진짜 잘했다. 나보고 사람이냐고? 왜 사람이지 못하게 만들어? 왜 열받게 만드냐고. 이따위 폭언들을 퍼부어대는 남편과 일일이 상대하기도 벅찼던 건 정말 엄청나게 예민해 있던 시기라 조금만 신경 써도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어질어질한 데다가 수술한 부위도 이따금 아파왔어요. 머리도 숭숭 빠지던 터라 그냥 제가 선수 쳐서 밀어버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고 혈색도 나쁘다 보니까 당연히 평범하지 않은 상태였죠. 당시 전 심증만 갖고 남편의 불미스러운 상태를 조금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전 친구가 했던 말처럼 남편의 움직임이라든지 돈을 쓰고 다니는 모양새, 입고 꾸미고 다니는 모습들이 평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신경 쓰고 잘 보일 것 같은 대상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 대상과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은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멍청한 실수로 인해서 그 묘연한 어떤 대상과 남편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저에게 걸리게 됐거든요. 카톡에 멀티 프로필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참 대담하고 깜찍하게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프로필 사진을 숨기거나 멋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저에게 숨기고 있었나 본데 먼 버튼을 누르면서 잘못 설정했던 건지 저에 대해 차단을 걸어두었던 걸 해제시켰었나 봐요. 남편이 제주도 출장을 간다고 성의 없는 말만 던져두고 사라졌던 이튿날 아침,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서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이상한 사진을 보게 됐어요. 카톡 프로필을 바꾼 상태의 사진들이 쭉 뜨는데 제가 남편이라고 저장해 놓은 화면에 남편과 어떤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뜨는 거예요. 클릭해서 크게 확대해 보니까 남편이 멍청한 인간이 본인 손으로 저에게 상간녀와의 사랑을 광고해 두었더라고요. 아마 저 의기양양한 인간이 제 손으로 저런 짓을 했을 리 없고 뭘 잘못 눌렀던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상간녀가 고의적으로 저에게 알리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 버렸고 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숨을 쉬지 못하다가 겨우 뜬 채 그 사진을 달달 떨어가며 캡처하게 됐죠. 내가 이 사진을 뭔가 증거로 쓸 일이 없으면 하는 신락 같은 바람이 있었지만 아마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구슬픈 예감이 들더군요.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출장이라고 속이며 사라졌던 남편이 4박 5일로 갔으니 돌아오면 어떻게 이 사실을 갖고 숨이 막히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뭘 해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질 않는구나. 끝내 내 숨을 조여야 성이 차는 건가 싶어 한숨만 나오더군요. 고민 끝에 친정 엄마에게 말을 했고 당연히 엄마는 기절할 기세였습니다. 요 근래 얼마간은 자꾸 엄마를 놀래키기만 해서 너무 죄송스럽다고요. 이놈의 김서방 새끼 내가 공항으로 가서 다 그것들 잡아서 가만 안 둘 거야. 소연이 너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을 하면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감정 관리도 잘하고 곱게 이 시기를 보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거대한 쓰레기를 투척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나 일단 좀 진정해야 되는데 이 인간 하는 꼬락지 보면 정말 죽어라 하는 것 같아. 어쩜 이러나 같이 키워온 강아지도 이러진 않겠는데 말이야. 아니면 걸리지나 말지. 어떻게 하지? 나 그만하고 싶어 정말. 소연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무슨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너는 그러면서 결국 엄마도 펑 하고 터져나온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핸드폰 너머로 이렇다 싶게 말 같은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짐승처럼 울기만 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 겨우 추스르고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한 반나절간은 정말 죽은 듯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죠. 물 위에 가만히 눈을 감고 떠 있는 사람 마냥 그렇게 있는데 벼랑간 시끄럽게 핸드폰이 울려대더라고요. 안 봐도 당연히 엄마일 것 같아서 그냥 놔뒀는데 어지간히 제 걱정이 됐는지 진짜 시끄럽게 계속 울려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무심히 쳐다봤는데 계속 걸려오고 있는 그 전화는 엄마가 아닌 거예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뭔 일로 전화하나 싶어서 더 짜증이 나서 핸드폰을 엎어놨는데 정말 미친 듯이 잠깐 몇 초 만에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걸려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짜증스레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좀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 소연아. 웬일로 내 이름을 낯간지럽게 부르나 해서 뭘 시켜 먹으려고 하나 싶어 대충 대꾸를 했는데요. 뭔가 시켜 먹으려고 했던 시커먼 속을 갖고 있는 건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간단하지 않은 처절한 상황이라 저도 듣고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뜻대로 따라줄 생각은 꿈에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저, 친구가, 아휴, 친구가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어머니는 제가 몇 번이나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시더니 끝내 이 심상치 않은 일이 뭔지 힘겹게 쏟아내시더군요. 제가 볼 때 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출장을 갔다고 말은 하시지만 아무래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아닌 딴 여자랑 여행을 갔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자세한 상황을 물으니 그건 계속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아유, 그게 나도 모르겠다, 나도. 아, 뭐 이 옆에 회사 직원들이랑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글쎄 차들끼리 우당탕탕 부딪혀서 큰 차가 우리 친구 차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아유. 어머니가 한 얘기를 종합해 보니 남편이 타고 있던 렌트카가 아주 처절한 사고를 당한 상황이었나 봐요. 화물차였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난 집차만한 차가 남편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간녀와 같이 타고 있던 차를 덮쳤던 모양이더군요. 어머니는 아들 죽게 생겼다며 울고불고 아주 초상이 난 사람처럼 저한테 하소연을 해대기 시작했고 저보고도 얼른 움직여서 같이 가보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저는 곱게 남편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도 몸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때가 돼서야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랍시고 저를 데리고 가서 이것저것 상황을 알아보고 다 맡기고 싶으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놀랄 만큼 아주 조금도 들지 않더라고요. 말로만 전해 들은 그 사고는 상상할 때 눈을 감고 떠올려 보니 확실히 끔찍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평소 운전을 좋아하지 않고 차를 무서워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랬던 인간이 운전대를 잡았다니 어지간히 그 여자랑 노는 게 좋았나 봅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일을 내가 가타부터 알고 있다고 새삼 이 지경에 말하기도 다 버겁고 모든 게 귀찮게 여겨지더라고요. 어쩌면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남편이 제 비극적인 일상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기울여 주었다면 적어도 저는 같이 찾아가서 상황을 정리해 주려는 척이라도 했을 거예요. 부부로서, 남녀로서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말이에요. 같이 산 날들이 있고 보낸 시간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인간 대 인간으로 예의는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조차 하고 싶지 않아져서 적당하게 어머니에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어요. 역시나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노인네가 지가 나한테 했던 짓거리나 지 아들이 했던 것들은 잘도 까먹고 심파를 찍고 있더라고요. 아니, 암이 그렇게나 대수냐? 네 남편 다 죽게 생겼어. 당장 목숨이 끊어지게 됐다고. 여차하면 반병신 될 수도 있다던데. 너는 할 거 뭐 다 끝났다며 움직일 수도 있고 할 거 하면서 왜 안 간다는 거야?
아, 네가 인간이냐, 응? 아주 엄한 화풀이를 어머니는 저에게 퍼부으면서 남편이 산 송장이 된 상황에 안 움직이는 저를 독한 년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퍼부을 시간에 본인이 우리 중 가장 몸이 멀쩡한 주제에 자기 혼자 가서 알아보면 되겠구만. 왜 시끄럽게 하나 싶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어이없으신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아이, 그럼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네, 참, 어이가 없다. 세상사 말이야. 돌아가는 게 진짜 무섭다. 아, 너가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엄마는 아무것도 못 해줘서 매일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진짜 인과응보인지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래, 세상 공짜는 없어. 죄 짓고는 못 산단 말이 어느 종교에나 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아이고, 웬일이냐, 진짜. 엄마는 내심 저에게 모질게 굴고 버리려고 했던 남편을 본인이 어떻게 좀 야단쳐서 버릇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짠함과 원망, 분노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사위가 저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쌤통이란 생각까진 할 수 없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안쓰럽다, 불쌍하다는 생각 역시 할 수 없는 거죠. 이후 며칠 지나면서 정황에 대해 얘기가 계속 나왔던 모양인데 우리 어머니는 본인 아들에 대한 관심이나 지극히 쏟을 것이지 저에 대해서 도통 포기하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눈을 떴다 하면 전화가 걸려왔고 집을 찾아오겠다고 문자를 남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며칠 지나지 않아 받아본 그 전화 너머에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엄마 잠깐만 소연이 좀 바꿔줘봐. 나 그 핸드폰 좀 줘. 이러면서 중얼대는 소리가 들리기에 저도 뭐 아예 궁금하진 않았던 건 아니기에 일단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어, 여보세요? 저기, 소연아, 소연아, 나야. 아마 본인 핸드폰이나 이런 건 다 박살났던지 제가 남편 핸드폰으로 뭐 걸어보지도 않았지만 연락도 안 왔거든요. 계속 어머니 전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걸 보니 확실히 다 망가졌나 봐요. 아무튼 저는 받아서 성의 없이 대꾸를 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상대적으로 아주 간절한 모드로 한마디를 더 하려고 붙어 있더군요. 나, 나 지금 장난 아니야. 큰일 났어. 엄마한테 들었지? 응, 들었지, 소연아? 막상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꽤 복잡하게 울렁이더라고요. 뭐 마음이 쓰인다거나 안타깝게 여긴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처참한 사고를 당한 이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니 약간 움찔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말해놓고 저도 움찔했어요. 이래서 무의식 중에 생각하던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된다고 하나 봐요. 저기 누구랑 갔어, 제주도? 출장? 출장 아니지? 여자랑 간 거였지? 맞지? 불쑥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돌아올 남편의 답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닿아 죽게 생길 만큼 크게 다쳤다는 내용에는 저 스스로 무서울 정도로 초연했으면서 막상 이 부분은 뭐라 할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창을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제 물어보는 어투나 느낌을 보니 둘러대기 힘들다는 직감이 왔나요? 지금 본인이 벼랑에 매달려 있으니 뭘 더 숨기고 포장하고 어쩔 수가 없었을 거고 빠른 판단 아래 결국 소심하게 뭐라 뭐라 말을 하더군요.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여자이긴 한데 그 여자는 많이 다쳤어? 죽었어? 살았어? 참 소름 끼치는 이런 질문을 아주 무미건조하게 뚝뚝 던져대던 제 자신이란 다시 생각해도 참 낯설 정도예요. 몰랐는데 저도 어지간히 남편으로 인한 상처가 치명적이었나 봐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잔인한 질문들을 던져낼 수 있을 거라고,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쭉 이어서 말해버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름 붙여가며 다정스레 말하는 게 좀 역겨워서 말이야. 있잖아, 나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인연 이어갈 생각이 없어.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용건이면 접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한테 대강 들었는데 양쪽 다리 잃었다며? 그냥 그런가 하고 살아. 아니면 그 여자한테 간호받던지. 아, 혹시 둘 다 반병신이 된 건 아니지? 나에게 이런 절대악 수준의 모진 말들이 있었다니 말하면서도 살짝 등 뒤로 소름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암만 생각해도 아픈 저에게 퍼부어대던 남편의 악랄한 말들과 그와 상반될 정도로 아주 밟다 못해 눈이 부셔 멀어버릴 듯한 남편의 불륜 사진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버렸어요. 제 책임이 아니라고 아주 굳건하게 말하고 싶다고요. 이런 저에게 보통 때의 남편이라면 아주 기를 죽이다 못해 밟아서 없애버리겠다는 투로 더 치명적인 흉기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겠죠. 하지만 본인의 상황이 완전히 슈퍼 을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이런 말을 감히 읊을 수가 없었나 봐요. 아주 졸렬하고 간사하게도 제 예상에 딱 맞아드는 말들을 늘어놓더라고요. 소연아, 내가 다 말할게. 나도 힘들었어. 힘들어서 절대 나만 좋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막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얘기 좀 더 들어봐. 우리 좀 얘기를 더 하자, 응? 아니, 됐어. 무슨 얘기를 해? 몸 멀쩡한 거야? 아프다며. 뭘 그렇게 전화를 붙잡고 길게 늘어지냐고. 끊어. 남편은 아주 실성한 사람 마냥 전화기에 매달려서는 전화를 끊으려는 저에게 자기 좀 봐달라고, 보러 와달라고, 버리지 말란 소리를 고장난 녹음기 마냥 쏟아내더라고요. 걷다 대고 저는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사람 제일 비참할 때 사람답지 않게 굴던 거 누구였더라? 당신 아니었어? 지금 나랑 통화하는 사람, 당신 아니야? 아니면 누군데? 누구세요? 그러자 솔직히 곧 죽어도 그런 말에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하더군요. 그런 인간에게 저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지체란 건 없다. 이혼이라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뒤로 어머니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욕을 했다가 사정을 했다가 발발 기었다가 별 지저분한 꼴을 다 보이시더군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차단을 해버렸고 진즉 해버릴 걸 괜히 전화를 받아서 고약한 꼴을 봤다 싶었습니다. 짐은 정리를 해서 엄마한테 와 있고 일단 할 일들이 많긴 하지만 뭐든 빨리 칼을 뽑아서 끝내버리고 싶더라고요. 제 상태요. 저는 그럭저럭 일단은 회복이란 단계 안에 있어요.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제 몸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긍정 이상의 생각은 그만두고 싶어요. 충분히 남편으로 인해서 시달렸고 나 혼자 건너기도 힘든 이 위태위태한 징검다리를 저 인간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거든요. 이미 충분히 힘들고 괴로운데 저 인간으로 인해 돌아갈 다리마저 끊기고 싶지 않아요. 저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뭐 남편과 상간녀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지 않지만 이혼만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듯한 남편의 말로는 상간녀도 처참하게 다쳤다고 하더군요. 어느 정도 다쳤는지 몰라도 장님과 절름발이가 서로 의지하며 이 세상 잘 살아가 보라고 하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제 정말로 조금도 그쪽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고 저 혼자 단돌이 잘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